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종종 외모, 말투,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친구인지 걱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판단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지,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때 진정한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진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구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이타적인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는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 타인에 대한 대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닌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공감과 이타심, 그리고 도덕적 의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